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차이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네, 회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기업회계는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알려주기 위한 회계이고, 세무회계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기업회계는 회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두 회계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또는 KIFRS를 따르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죠. 세법은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 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이 있어서 기업회계와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적용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계상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적용해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 회계 사이에는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 시기의 차이, 둘째는 비용 인정 범위의 차이, 셋째는 평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인식 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건설 수주 계약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더라도 법인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용 인정 범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예로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가 있어요. 회사가 접대비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상 사용액 전부를 비용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3,600만 원을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의 차이는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기업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인정액에도 차이가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에 맞게 감가상각을 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두 가지 회계를 모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는 기업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세금 신고 시에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무회계로 변환합니다. 세무조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법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손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 송금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럼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이를 조정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은 합법적인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세무조정은 누가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차이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영구적 차이고 하나는 일시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구적 차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일시적 차이는요? 일시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계산 방법이 달라 특정 연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자산의 처분 등이 이루어지면 총 감가상각비는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실제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구적 차이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만, 일시적 차이는 세금 납부 시기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언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당시 인정되는 송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정되는 송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목적과 원리가 다르고 이로 인해 인식 시기, 비용 인정 범위, 평가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차이는 세무 조정을 통해 조정되며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